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메르스 때를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수도 6,000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일단 통계 수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업데이트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앞자리가 5였는데 오늘 돌직구쇼에서 확진자 수 6,088명, 467명이 늘었고 사망자도 7명이 증가해서 42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 메르스 때 사망자가 39명이니까 메르스 때 사망자보다 벌써 코로나19의 사망자가 넘어선 거죠. 앞으로 사망자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지만 만약에 사망자 수의 변동이 있다면 얼마만큼 변동이 있을지도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국내19 코로나 확진자 전국 시도별 현황을 보면요, 대구가 4,327, 경북이 861, 경남 74, 부산 92, 서울도 100을 넘어섰고 경기도 100을 넘어섰습니다. 103, 110, 충남도 86. 계속해서 수치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들도 하나씩 보실까요? 서울 42일 만에 환자 100명 넘었고요. 용산구에서 6차 감염의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경남의 창녕군의 동전 노래방, 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개학 연기돼서 다 저 동전 노래방 PC방 간다, 걱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현실로 6명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고요. 경북봉화원 푸른요강원에서도 45명이 하루에 집단적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경상 경북 확진자 40% 차지하고 대구 청도에 이어서 세 번째 특별관리지역으로 경산이 지정이 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 전공하신 김정희 교수님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그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메르스 때보다 넘어섰다는 것은 메르스보다 코로나19가 치명적이다라고 풀이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 지금 메르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치사율이 한 3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때 2015년 때는 20% 정도였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0배 이상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제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걸려도 돼, 안 죽어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산술적인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치사율이 낮다라고 해서 무시할 게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가 메르스 때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망 추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사망자가 안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지만 어제 그 봉화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이런 요양병원 같은 데에는 연령도 높으시고 그리고 기저질환을 대부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기저질환이 없으신 분도 사망하는 사례가 나왔고요. 어제 60대의 비교적 젊은 우리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기저질환이 없었는데 사망한 분. 네네. 예. 그렇다 보니까 결코 뭐 이게 치사율이 산술적으로 낮다라고 그래서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산술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확진자 수도 훨씬 많고 사망자 수가 메르스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 주신 거고요. 그 케이스 중에서 어제 저희가 우려하기도 했었습니다만 특히 개학이 3주간 연기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집에만 있기는 답답하니까 노래방, 동전 노래방, PC방 이런 데로 몰려드린다. 그게 방역의 허점이다. 동아일보 채널A가 메시지 냈는데 지금 경남 창녕군 코인 노래방에서 6명 집단 감염 사례가 하루 만에 바로 나왔어요. 이 부분도 사실은 계속해서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김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신천지에 대한 교인들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 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그래서 뭐 사태가 안정화될 거다라는 또 막연한 낙관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비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이 됐고요. 더군다나 우리 보건당국이 놓치고 있는 부분, 지금 동전 노래방 같은 경우 이렇게 방역의 사각지역이 있는 부분을 지금은 면밀히 그러니까 신천지에 대한 어떤 그 인력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지금 완화됐다라고 그러면 그 인력을 이런 사각지대,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많은 돌직구쇼 시청자분들이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숙주가 없이도 금속 쇠붙이에서 최장 3일을 생존할 수 있다. 특히 플라스틱보다도 이 쇠붙이 마이크의 이 앞부분, 헤드 부분 같은 쇠붙이에서
숙주가 없이도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코인 노래방 같은 게 더 동전 노래방 같은 게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제 저기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튼 누르는 거 거기에도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고 뭐 가장 위험한 게 마스크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인 노래방 자체 공간이 마이크.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정 부분의 비말들이 앞 사람이 감염자라고 그러면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뭐 빨리 낙하는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 뒷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공기를 또 마시는 예.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어떤 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감염자라면 여러 가지 그런 대화 과정에서도 충분히 또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환경인 것은 맞습니다.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20대 청춘들이 대형 클럽에 마스크도 안 쓰고 옹기종기 모여 있다. 제가 직접 르뽀로 갔다 왔잖아요. 메인 뉴스 김진희 간다에서도 제가 이 위험성 경고했고 어제도 거듭 말씀드렸는데 서울 강남과 홍대 등의 대형 클럽들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는 당분간 클럽 문을 열지 않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단은 다행인 거죠. 클럽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힘든 시간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어려운 결심을 해준 것에 대해서 또 저희 보도 이후에 그런 결심을 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 빌어서 드리겠습니다.